안녕하세요. 세차용품 쇼핑몰 러스터샤인 디렉터 슬리코입니다. 자, 오늘은 기온커츠 레더실드 셀프 가죽 코팅제 제품을 시공하는 영상을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 시공할 기온커츠 레더실드 50mm 제품이고요. 안에 보시면 구성품은 레더실드, 스펀지 블럭, 약재를 도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웨이드 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오늘 사용한 세정제 제품은 기온커츠 인테리어 디테일러 제품입니다. 기온커츠에서 나온 실내 관리제 제품이긴 한데 기온커츠의 이제 레더 클리너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일드 스트롱 제품을 쓰셔도 되고 좀 오염도가 적거나 이런 분들은 이 실내 관리제 제품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건 레더코트 제품. 이제 레더코트는 보통 이제 레더 실드를 쓰고 나서 이제 이후에 관리제 제품으로 쓰실 수 있고, 혹은 이제 세차 주기가 빠르신 분들은 이 레더코트로만 단독 사용을 해서 가죽 오염이나 위험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관리제 및 코팅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가죽 브러쉬 제품은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프트 디테일링 브러쉬 제품이고, 요거는 기온커츠에서 나온 천연 말털 가죽 브러쉬, 요거는 이제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제품인데 얘도 동일한 천연 말털 가죽 브러쉬 제품입니다. 브러쉬는 솔직히 어떤 걸 쓰시냐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거나 이러진 않고요.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타월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오염을 제거할 수 있고, 특히 이런 타공 처리된 시트 부위에 좀 더 깨끗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브러쉬 사용을 하여 클리닝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월은 두 장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 클리너 사용할 때 닦을 버핑용, 하나는 레더실드 도포 후 이제 마지막으로 버핑할 타월, 각각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세정제 사용 후 이제 닦아냈을 때 타월에 약재가 묻기 때문에 레더실드 버핑 시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월을 이렇게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더실드 시공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더실드 시공 전에 가급적이면 반드시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가죽 표면에 남아있는 유분기나 혹은 먼지 같은 오염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 차량은 세차 주기도 빠르고 꾸준히 이제 가죽 클리너랑 가죽 코팅제로 관리를 해주었던 차량이다 보니 그렇게 오염은 심하진 않습니다. 오염은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레더실드 시공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정제 제품으로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너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직분사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직분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을 분사했을 때 간혹 타공 처리된 부위에 약재가 스며들어가 얼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월에 한 2회 정도 분사를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되시거든요. 간단하게 유분기와 오염 및 먼지를 제거를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고 좀 약재가 말랐다 싶으면 다시 2번 정도, 2회 정도 닦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레더실드 시공하실 때는 여기 파란색 스펀지 하단에 검정색 이제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에 스웨이드를 감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서 여기 하얀색 부위에 레더실드 약재를 묻혀서 시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자, 레더실드 이제 도포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격자 방식으로 위, 아래, 대각선 뭐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굴곡진 부위도 블럭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되시고, 약재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묻혀서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위도 동일하게 레더실드 시공을 하실 때는 가죽 부위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이제 레더실드 약재가 묻게 되면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라스틱 부위는 꼭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플라스틱 부위에 얼룩이 묻었을 때는 마른 타올로 바로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틈이 좋은 부위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재가 묻은 곳은 바로바로 타올로 닦아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틈이 있는 곳은 블럭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발라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블럭을 벗겨서 이 스웨이드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손끝에 힘을 줘서 안쪽까지 약재가 닿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 엉덩이가 닿는 바닥 시트 부위에 이 등받이와 이 간격이 있어요. 이 틈도
등받이 시트를 젖혀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발생이 되는데, 이 공간도 동일하게 약재를 묻혀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대기 후에 버핑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버핑도 세정제랑 동일하게 힘을 빼고 가볍게 닦아주시면 돼요. 버핑이 단순히 그냥 닦아내는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버핑을 하실 때 시트에 레더실드 약재가 잘 닦여 있는지, 남아있는 부위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서 버핑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 틈새 부위도 동일하게 손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회 작업이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2회 작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와 동일하게 끝에서부터 사이드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죽 시트의 뒷면까지, 플라스틱이 닿지 않는 뒷면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플라스틱 부위에 약재가 닿으면 바로바로 타월로 닦아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얼룩 땡깁니다.